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오늘도 티빙에서 방영한 MBTI 대 사주 이화 리뷰 영상인데요. 처음 기획했을 때보다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3화까지 오게 됐네요. 이 영상 이후로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요청했던 것들과 꼭 공부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위주로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준입니다. MBTI 대 사주 영상이 2회로 끝나서 좀 아쉬웠는데요. 티빙에서 방영된 MBTI 대 사주 영상을 저희 상담 고객분들에게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사주 명리학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리뷰 영상으로 인싸왕을 찾아라, 사장님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질은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비견 겁재가 많으면 관계 맺기를 잘하는 인싸일 확률이 높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선생님께 십신론을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비견 겁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견 겁재를 합해서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나란할 비의 어깨 견자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친구, 동료를 뜻합니다. 비견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기운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동등, 유대, 경쟁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면 비견은 양목인 간목일주는 같은 간목, 또 지지에서는 임목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음목인 을목은요, 을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을목, 그리고 지지의 묘목을, 이거를 비견이라고 한다 이거죠. 비견이 사주에 많거나 좌하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비견의 성향이 강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인간미가 있고 친구를 좋아합니다. 대체로 직업을 보면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죠. 경제적인 실익에는 악착같지가 않아서 사업하는 것은 말립니다. 겁재는 겁탈할 겁의 재물재입니다. 강제로 재물을 빼앗기거나 뺏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경우죠. 키워드는 과강, 지나치게 강하다, 분취, 절반을 나누어서 빼앗아 취한다, 투쟁 등입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지나치죠. 다소 과격한 성향입니다. 겁재는 양목인 간목 기준으로 보면은요, 음목인 을목, 그 다음에 지지에서 묘목, 요것을 겁재라고 하고요. 음목인 을목 기준으로는 양목인 간목하고 인목을 겁재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 이미지를 보면 135번님과 81번님의 예시가 있는데요. 비견과 겁재가 어디에 있어야 이런 인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비견 겁재가 어디에 있어야 인싸력을 갖춘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대체로 일주의 지지, 즉 좌하에 있거나 사주에 비겁이 많은 경우라 할 수 있겠죠. 굳이 개수를 말하면 2개 이상입니다. 많을수록 더 강하겠죠. 비견 겁재가 단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겁에 단점이 있죠. 하지만 비겁만 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십신기운은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단점의 성향이 다 다른 것이죠. 비겁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어릴 적 동생이 동네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오면 형이 가서 혼내주죠. 이때 형제는 용감하고 같은 편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주는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이때는 비겁이 경쟁자가 되죠. 비겁의 단점은 재산이나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81번 김은혜님의 경우는요, 이 비겁보다는 신의 일주의 특성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해수가 상관입니다. 이 상관을 좌하에 둔 분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영업직, 교육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비겁이 많은 사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동성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대운에서 비겁운이 들어오게 되면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대체로 공부 안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인데요. 장사로 부자가 되는 사람의 사주에는 식상생재가 있다. 이 부분도 선생님께 배웠던 부분이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합친 말입니다.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상대방을 말하는데요. 내가 간목이면 목생화는 화기운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입니다. 간목 기준으로 보면 병화, 지지에서는 사화가 식신이 됩니다. 정화하고 오화는 상관이 됩니다. 그런데 식상은 나에게서 나가는 기운인데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재능을 말합니다. 식신은 한자로 보면 먹을 식의 귀신신이죠. 식신은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상관은 나에게서 분출하는 무형의 에너지죠. 말, 노래, 춤 이런 것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기운이죠. 이것이 상관입니다. 그런데 식상이 돈 버는 재주라 한다면 결과가 있어야겠죠. 결과는 재물입니다. 식상의 행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야 식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은 식상생재라고 합니다. 나의 기운이 간목이라면 식상은 병화, 정화고요. 간목의 입장에서는 재물은 토가 됩니다. 토. 여기서 목생화, 여기서 화생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상생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상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해수하고 임수가 상관인데요. 이 상관생재가 되어 돈을 잘 번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목이 재물이거든요. 근데 목이 이 사주 원국에서는 안 보여요. 물론 이 해 중에 해의 지장간 속에 간목이 있긴 합니다. 간목이. 근데 요거가 조금 빈약한데 아마도 확인이 안 된 요 월지에 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사주에 이렇게 목이 없다고 해도요. 우운에서 대운이나 연운, 월운에서 목운이 들어오면은 이 상관이 작동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식상생재가 있는 분들은 전원 붕어빵 판매에 성공하셨는데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상생재가 없는 사람이 장사하면 망한다 이런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역으로 식상생재만 있으면 무조건 장사를 성공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주 원국에 식상생재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비즈니스적인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식상생재로 돈을 버는 것은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고요. 재테크나 유산을 받아서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사주 원국에 식상생재가 안 되어 있어도 대운이나 연운에서 들어올 때 사업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나온 비겁운에서는 되도록 사업이나 투자, 장사 등은 삼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운만 보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겠죠. 충분한 아이템에 관한 공부와 경험, 자금력, 철저한 사업 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이왕이면 운까지 좋을 때 시작하면 대부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좋은 운과 철저한 준비가 합쳐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빙에서 방영한 MBTI에 대해 사주 리뷰를 3회에 걸쳐서 리뷰해봤는데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연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논문도 더 검토해보고 앞으로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과 사주 테라피 앱 사용자분들에게 MBTI를 여쭤봐서 통계를 쌓는 것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법칙이 발견돼서 앞으로 직업을 정하거나 취미 같은 것을 정할 때 많은 분들께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앞으로는 상담 고객에게 MBTI를 물어보고 사주와 연관성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MBTI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INTJ 과학자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사주병리학을 자연과학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사주 이론을 논리성을 가지고 분석하려는 버릇이 많습니다. MBTI와 사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구하는 내용은 개운법입니다. 사주는 어차피 누구나 무언가가 부족하고 균형이 안 맞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우고 보완해서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